나는 도화도 있고 화계도 있어, 심지어 홍염까지 가지고 있는데 인기도 없고 사람들도 관심 안 가지던데,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사주풀이는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협력하는 힘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딪히는 게 훨씬 강해요. 상관도 너무 많이 쓰고. 그러면 인기를 누릴 수 있겠냐고요. 이게 있다고 해서 인기가 많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글자들이 있다면 그런 쪽에서 활동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다 좋다, 다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안녕하세요. 보담쓰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보담철학원 박종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운인 도화, 화계, 홍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한테는 어떤 글자를 붙이냐 하면 도화살, 화계살, 홍염살, 이렇게 해서 살을 붙이죠.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현대 시대가 아니라 예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누구한테 갖다 붙인 거예요? 여자죠, 여자. 여자가 편안하게 살려면 도화, 화계, 홍염이 없어야 돼요. 왜 그래요? 남들한테 자꾸 시선을 끌게 되고 시선을 받게 되니까 집에만 있어야 되는 여자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런 여자한테 불편함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살을 붙여서 좀 안 좋게 됐지만 오늘날에는 좋은 기운이 돼버렸죠. 오늘날에는 여자가 집에만 있어요. 남자랑 똑같이 사회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고 드러낼 때 이런 살이 있으면 훨씬 긍정적인 모양새로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이 도화, 화계, 홍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내 사주 명식에 있다면 어떻게 내가 무기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 글자들을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화살부터 시작을 할게요. 복숭아도입니다. 꽃화자예요. 복숭아꽃이라는 의미예요. 복숭아꽃은 분홍색이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꽃 자체가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꽃말이 있어요. 사랑과 매력이에요. 이걸로 사실 이 도화살은 끝났어요. 연예인들 중에 보면은 많아요. 진짜 이런 게 있으니까 연예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자꾸 시선을 집중해 준다. 그래서 이 도화살을 적어보면 인기다, 매력이다, 연애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도화살이 있으면 남들한테 인기가 조금 많아. 남들이 나를 자꾸 쳐다봐줘. 나는 그렇게 연애하고 싶지 않고 남들 관심 가지기 싫은데 자꾸 나한테 시선이 집중돼. 얘가 그런 힘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기준은 왕지가 됩니다. 왕지라는 것은 자, 오, 묘, 유가 돼요. 그냥 사주 명식 내에 좌우 묘유가 있으면 도화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진짜 도화라고 해서 진도화라고 하고, 하나는 가짜라고 해서 가도화라고 합니다. 말은 이런데 얘네가 원래 자신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힘을 지키는 힘이기 때문에 도화의 매력이 있어요. 가도화는 그냥 얘네들만 존재할 때예요. 요 이제 진도화가 조금 달라요. 연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굳이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릴게요. 연살을 알면은 도화를 좀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진도화를 보기 위해서는 요 자리 연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자리 일지,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있고 나머지를 다른 글자가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진도화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해묘미가 여기나 여기에 있는데 자수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진도화예요. 그 다음에 신자진으로 이렇게 된다면 유금이 있으면 진도화가 된다. 그 다음에 사일축 이렇게 간다면 오화가 진도화가 된다. 인호술로 가게 되면 묘목이 진도화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보기가 그러니까 자, 오, 묘, 유가 있다면 이거는 나한테는 도화살이 있으니 남들의 시선을 조금 받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제발 나한테 질문 안 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이것저것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한테 시키고 애들이 나한테 물어보고 의지하려고 하고, 도대체 나한테 튀고 싶지도 않은데 왜 그런 거야? 한 번쯤 보실 필요 있다고요. 나한테 도화살이 있는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도화는 일반적인 매력이다. 주변에 누구나가 나한테 시선을 줄 수 있다. 관심을 가져줄 수 있다.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이거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는 아닌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돼요. 분명히 도화살이 있는 거. 자, 이 두 번째로 화계살입니다. 인기를 논하는 데 있어서 화계가 들어간 거는 조금 의아해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화려하게 빛나야 되는 걸 덮어버렸다고.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게 바로 이 화개예요. 도화살의 반대가 뭐예요? 화개살인 거예요. 겉을 치장하는 것은 도화의 매력인 거고, 안을 치장하는 것은 화개의 매력이에요. 안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이것을 매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개는 도화와 같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큰 매력이 느껴지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부는 이걸 드러내놓고 하던 숨겨놓고 하던 상관은 없어요.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기부를 하고 내가 했다라고 막 뽐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기부를 해놓고도 그냥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거 드러내는 거 안 좋아해. 가만히 있는데 주변 환경에 의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화개랑 도화랑 동조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나는 감추려고 하는데 애써 드러나는 매력들. 나는 지적으로 계속 쌓고 있는데 그게 외관상 보여지는 매력. 같이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화개만으로도 인기가 있어요. 다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거고, 부정적으로 쓰임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서 꾹꾹 눌러놓은 압력밥솥 같은 거야. 근데 이게 폭발하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게 언제냐면 화개를 충하는 거. 그러니까 화개가 충해서 개고가 되면 내가 눌러놨던 것들이 폭발해서 나오는 이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이 삼합. 특히나 이 화개는 진술충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창고의 역할을 꺼내주는 힘이 필요하다고. 근데 삼합이 꺼내줘. 그 다음에 투출, 투간이라고도 해요. 그 특정 단어가 올라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발휘하지 못했던 화개의 매력이 한 방에 드러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화개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게 매력이고 인기라고. 하지만 도화가 있다면 그 시너지가 훨씬 강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 사주에서 화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보느냐? 묘고지라는 아이들이 힘을 가져요. 이게 우리가 아는 진술충미가 됩니다. 이제 한눈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삼합의 마지막 글자가 있을 때, 이게 진짜 화개예요. 이렇게 구조가 안 되어져 있더라도 진술충미가 있다라는 거는 항상 뭐를 이 안에 담아두게 되어져 있다고. 예를 들어서 화일주가 임수를 관으로 써야 되는데 지지에 진토가 있으면 관의 모양이 삭감된다고. 대기업을 가야 되는데 계열로 빠질 수 있다고. 이게 재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내 활동, 내 재능이라고 해도 다 마찬가지라고. 다 삭감시키는 역할을 얘네가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화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근데 그게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생길 뿐인 거예요. 화개가 의외로 답답해요. 이상하게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 주변에서는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자꾸 갈고 닦으니까. 본인은 그거에 대한 만족을 하기도 힘들고, 이게 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반복하는 게 화개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져. 의외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화개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외관을 치장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 수양을 하는 게 익숙하고 편한 게 이 화개살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홍염살입니다. 붉은 홍자예요. 고울 염자고. 매력적이고 이쁘다. 도화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홍염도 매력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얘는 이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게 이성한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현혹시키는 매력 같은 게 있다고. 끼를 부린다 이런 표현도 쓰고, 끼를 발산한다 이러기도 하는데, 그 연예인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도화라고 한다면 약간 박보영 이런 느낌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염이라고 한다면 한소희? 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분명히 매력은 둘 다 있고 인기는 있는데, 조금 더 이성적이나 이런 치명적인, 이런 매혹적인 매력을 가진 거는 홍염 쪽에 조금 가깝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뭐냐 하면, 도화는 지지간의 신살이에요. 얘는 천간하고 지지의 관계에서 일어나요, 신살이. 그러면은 요 홍염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는 제가 설명드릴 때 지지로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천간의 글자들이 따로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천간의 글자를 따로 적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개가 되고,
지지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으면 홍염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월이나 일에 있을 때 작용이 크게 나타나겠다. 특히나 일에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 남들한테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남들이 나의 매력을 보고 끌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 파란 글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옛날 고서를 보면 지금 제가 까만 글씨로 쓴 것밖에 없어요. 원래는. 근데 얘네들도 있다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는 해놨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인기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살 3가지에 대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시면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나는 동화도 있고 화계도 있어. 심지어 홍역까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혼자야? 인기도 없고 사람들은 관심 안 가지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주를 공부할 때 제일 처음 뭐부터 시작을 해요? 음양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뭘로 넘어가요? 오행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10간 12지로, 그 다음에 이제 10성까지 가잖아요. 사주 8글자 놓고 전체를 푸는 데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들 그 앞에 있다고요. 얘가 해석에 포함되는 거는 채 20% 정도가 안 돼요. 사주를 8글자를 풀었더니 자영업을 할 만한 스타일인데 이 자영업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이런 신살들이 도움을 준다고요. 근데 그 앞에 사주풀이는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협력하는 힘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딪히는 게 훨씬 강해요. 상관도 너무 많이 쓰고. 그러면 인기를 누릴 수 있겠냐고요. 이게 있다고 해서 인기가 많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글자들이 있다면 그런 쪽에서 활동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다 좋다, 다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참고용으로 보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쾌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제가 그게 잘 안 되는데 우리 좀 웃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상담할 때는 더 많이 웃고 대화할 때도 되게 편하게 하는데 이 영상을 혼자 찍으면서 막 못 웃겠어요. 차라리 나중에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때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웃게 될 것 같고 언제나 그렇듯이 저와 인연하는 모든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